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수업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200페이지 이제 조직 구조입니다. 이 조직 이론 내용 가운데 이제 가장 분량이 많고 시험 문제에도 이제 많이 출제되는 주제예요. 구조. 여러분 이제 구조다. 구조. 영어로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그러니까 조직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뭐 중구난방으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 역할과 업무의 나름대로의 짜임, 틀 이런 걸 이제 구조라 그래요. 그래서 뭐 구조의 의미 정도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200페이지 보시면 일단 상단에 그림이요. 이 조직 구조의 특성이다. 그러면 조직 구조의 특성에다 형광펜으로 체크해 두시고요. 자, 조직 구조의 특성이다. 그러면 자, 번즈와 스토크라는 학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번즈와 스토크라는 학자가 조직 구조의 특성을 크게 둘로 나누죠.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로.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의 특성이다. 그러면 이제 조직 구조는 크게 기계적 구조 아니면 유기적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러면 조직 구조의 특성은 기계적 구조 아니면 유기적 구조인데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01페이지. 로마자 2번. 자, 그러면 자, A라는 조직이 있다고 할 때 이 A라는 조직은 기계적 구조 아니면 유기적 구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조직이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뭔가의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기본 요소라 그래요. 또는 기본 변수. 기본 변수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이거를 조직 구조의 기본 변수라고 합니다. 자, 기본 변수는요, 기본 변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좀 외우세요. 세 가지. 앞글자 따서 복공집이라 그래요. 복공집. 복공집. 자, 복은 복잡성이고 공은 공식성, 집은 집권성이에요. 이런 이제 복잡성은 이게 뭘 뜻하냐 하면 분화를 말해요. 분화. 그래서 이제 분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습니까? 조직 구조는 복잡해지겠죠. 미분화될수록 복잡성의 반대말 단순하겠죠. 자, 이 분화에는 다시 수평적인 분화가 있고 수직적인 분화가 있거든요. 자, 이런 뜻입니다. 조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먼저 수평적 분화는요. 수평적 분화는 수평의 차원에서 축에서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업무, 격리 업무, 생산 업무, 뭐 마케팅 업무, AS 업무 이런 식으로 수평의 차원에서 이제 조직 내의 역할을 나누는 거지. 이거를 수평적 분화라 그래요. 이 수평적 분화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업이죠. 분업. 자, 그 다음에 수직적 분화는 뭐냐 하면 수직의 축에서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원, 뭐 반장,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이게 수직적 분화예요. 결국 수직적 분화는 달리 표현하면 조직 내에 존재하는 계층의 숫자예요. 계층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직적 분화의 정도가 높겠죠. 그럼 여기 A라는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조직이 있다. 어떤 조직이 훨씬 더 복잡합니까? A가 복잡하죠? A가 수평적, 수직적 분화의 정도 자체가 높죠? 이게 복잡성이에요. 그래서 복잡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화고 구체적으로 보면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산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변수. 자, 복공집 가운데 두 번째 공은요, 이런 뜻입니다. 공식성. 공식성은 조직 내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사전에 정립된 표준화된 규정 규칙 절차의 정도를 공식성이라 그래요.
표준화된 문서화의 정도. 이게 공식성이지. 그러면 대개 여러분 자 규정 규칙 절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 구성원들은 자율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조직 내에서. 하지만 업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 같은 건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공식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권성. 집권성은 반대가 분권성이죠. 그래서 이제 자, 집권이냐 분권이냐는 이런 겁니다. 자, 뭐의 문제냐면 권력의 문제예요. 권력이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이 조직의 상층부에 이렇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집권이라 그러지. 반면 조직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이 하층부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를 어때요? 분권이라 그러죠. 둘 다 권력, 의사결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보시면요. 하단에 특히 집권화 촉진 요인, 집권화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분권화 촉진 요인, 분권화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이건 좀 외우세요. 이 표에 정리돼 그냥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집권화가 이루어지느냐 조직에서 또 어느 경우에 분권화가 이루어지느냐 집권화 촉진 요인 가운데 외워야 될 거 가운데 자 집권화 촉진 요인 가운데서 이제 주로 외워야 될 것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 동그라미 5번요 체크하세요. 역사가 짧은 조직일수록 집권화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체크하시고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 그 다음에 9번 체크하세요. 교통통신기술 발달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11번 체크하시고 여기 이제 주로 집권화 촉진 요인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이고 분권화 촉진 요인 1번 체크하세요. 기술과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집권화시키면 늦습니다. 그 다음에 규모 확대 체크하시고 규모가 커지면 규모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숫자로 측정하는데 자 직원들이 10명이더라 10명이에요. 소규모죠. 이 경우에는 뭐 다 통제할 수 있죠. 하지만 직원이 10,000명이 돼버렸어. 대규모가 돼버렸죠. 그럼 최고 관리자 한 사람이 다 통제 못하죠. 이런 경우는 분권화 시켜야 됩니다. 특히 조직의 규모 확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기술 수준이 고도화되고 인적으로 전문화되는 경우 우리 이제 민츠버그가 말했던 이제 전문적 관료제 있죠. 그러니까 기계적 관료제는 집권화되고 되게 이제 전문적 관료제는 분권화됩니다. 그리고 7번 체크하시고 고객에게 신속하고 상황 적응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분권화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권화 촉진 요인, 분권화 촉진 요인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암기를 해두시고 자, 왼쪽 페이지 돌아오세요. 200페이지. 자, 이렇게 자, 조직 구조의 특성은 기계적 구조 아니면 유기적 구조죠. 자, 그리고 이제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변수, 복공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세요. 복잡성이 이렇게 높죠. 자, 이 세 가지 변수, 복공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변수가 모두 높으면요. 이 경우에는 기계적 구조가 돼요. 그래서 기계적 구조는 복공집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변수가 모두 높아요. 반면 유기적 구조는요. 유기적 구조는 이 복공집이라는 이 세 가지 변수가 모두 낮아요. 이렇게 되면 유기적 구조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풀어서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기계적 구조를 자 기계적 구조 빨간색 복공집이라는 변수가 모두 높다 그랬죠. 기계적 구조. 그럼 보세요. 수평적, 수직적 분화의 정도가 높죠? 그러면 수많은 뭐가 만들어져요? 부속품들이 이 전체가 조직 전체가 거대한 기계 장치예요. 그러면 수평적, 수직적 분화에 의해서 잘게 이제 역할을 나눔으로써 기계의 부속품처럼 역할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는 부속품이 2만 개인가 된대요. 2만 개가 모여가지고 거대한 이제 기계 장치로서의 자동차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게 굴러가게끔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잡성이 높다는 얘기는 자, 각각의 역할들이 어떻게 수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계의 설계도가 상세하게 표준화된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식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직권성이 높다는 얘기는 자동차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자, 운전석에 컨트롤 파워가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처럼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구조를 기계적 구조라 그래요. 이렇게 풀어서도 표현하십시오. 자, 그래서 기계적 구조는 복공집이라는 변수가 세 가지 모두 높고 유기적 구조는 모두 낮다. 자, 202페이지 가시면, 자, 202페이지요. 이제 여기서는 자, 상황 변수입니다. 상황 변수 동그라미 하시고. 상황 변수. 자, 상황 변수는요, 이런 겁니다. 상황 변수는 요, 자, 복공집이 기본 변수죠. 요 복공집이라고 하는 기본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상황 변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황 변수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언급이 되거든요. 첫 번째가 규모고,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환경. 자, 먼저 규모요. 규모는 자, 조직 구성원들의 사이즈로 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규모, 뭐 조직 구성원들이 1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복잡성 높아지겠죠. 분화가 심해지니까. 공식성, 규정규칙 절차 많아지겠죠. 규모가 커질수록 아까 집거나 분거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집권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 규모에서는 요거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만. 규모가 커지면 동그라미 복잡성 높아지고 공식성 높아지고 분권성 높아져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상황 변수가 기술인데, 테크놀로지. 자, 기술은 일단 뜻이요. 모든 조직은요, 일정한 투입물,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투입물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뭐 종합병원은 의료 서비스, 우체국은 우편 서비스, 법률회사는 법률 서비스, 이렇게 이제 일정한 투입물을 갖고 산출물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지식과 방법을 기술이라 그래요. 일단 기술의 뜻. 자, 이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학자들이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유형을 분류를 하거든요. 자, 이러한 학자들의 기술 유형 분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3페이지 양가로 3번 페로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페로우는 꼭 기억하세요. 이 페로우라는 학자가, 찰스 페로우라는 학자가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을 4가지로 분류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가지. 자,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과업 다양성 동그라미, 문제의 분석 가능성 동그라미. 그래서 과업 다양성이 높으냐 낮으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2 곱하기 2 조합을 하면 4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과업 다양성은요, 이런 뜻입니다.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과업 다양성은 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예측하지 못한 일종의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하느냐의 정도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많이 발생할수록 과업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해요. 반면 이제 과업 다양성이 낮다는 얘기는 거의 예외적인 사건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요, 사전에 정해진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차곡차곡 수행할 수 있느냐의 정도가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과업 다양성이 높으냐 낮으냐, 2 곱하기 2 조합을 하면 4가지 유형이 나오죠. 먼저 일상적 기술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일상적 기술. 일상적 기술의 뜻은 뭡니까? 그래프를 읽으셔야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과업 다양성 낮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일상적 기술이라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일상적 기술에 속하는 게 뭐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 이런 경우를 이제 일상적 기술이라 그러죠. 그 다음 일상적 기술이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반대되는 하살 표시하시고 4번에 비일상적 기술이 있어요. 그럼 비일상적 기술은 뜻이 뭡니까? 과업 다양성 높고, 이 얘기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막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의 분석 가능성 낮고 규정 규칙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를 비일상적 기술이라 그래요. 뭐 대표적으로 원자력 추진 장치 뭐 만드는 기술 같은 경우죠. 뭐 후쿠시마 원전처럼 막 갑자기 해일, 쓰나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이제 고도의 첨단 기술을 규정 규칙 절차대로 찍어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일상적 기술이 있고 비일상적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2번에 있는 내용은 기계적 기술, 장인 기술. 장인이 뭐 만들어요? 도자기 만들죠. 도자기는 하나하나가 뭡니까? 도자기 장인의 혼이 깃든 예술품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자기를 규정 규칙 절차대로 찍어내기 어렵죠. 그래서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에 예외적인 사건은 거의 안 생겨요. 왜요? 도자기는 인류가 신석기 시대 때부터 만들었던 거잖아요. 물, 불, 흙만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업 다양성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적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는 회계 업무 생각하시면 돼. 회계 업무. 회계사가 여러 회사의 회계 업무를 처리하죠. 각각의 회사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과업 다양성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분석 가능성도 높아요. 어떤 회사의 회계 업무를 처리하든지 간에 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페로우라는 학자는 기술의 유형을 과업 다양성이 높으냐 낮으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별표 3개 하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유형을 총 이제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래서 특히 기술 크게 보면 무슨 기술하고 일상적 기술이 있고 비일상적 기술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 기술이더라. 그러면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 기술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직은 어떤 구조를 채택하는 게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합해요? 기계적 구조. 반면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비일상적이더라. 이때는 어떤 구조를 채택하는 게, 유기적 구조를 채택하는 게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죠? 이거를 기술 상황론이라 그래요. 기술 상황이론. 그 다음에 환경은 번지 스토커죠. 그래서 이제 번지 스토커 역시 환경을 안정된 환경하고 급변하는 환경으로 나눴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안정적이더라. 우리 조직은 어떤 구조를 채택하는 게? 기계적 구조를 채택하는 게. 급변하더라. 그럼 어떤 구조를 채택하는 게요? 유기적 구조를 채택하는 게 조직의 목적 달성에 적합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황이론, 기술 상황이론, 환경 상황이론, 상황이론이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조직의 구조적 특성은 크게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뉜다. 기계적 구조인지 유기적 구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변수, 복공집, 뜻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상황 변수, 규모, 기술, 환경이 있다는 거죠. 자, 204페이지 봅시다. 테마 2. 이게 특히 중요한데, 테마 2 전체 별표 3개 하세요. 자, 조직 구조의 특성이요. 테마 2. 자, 조직 구조의 특성은 크게 무슨 구조하고 무슨 구조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204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일단, 자, 기계적 구조가 뭐냐? 서술이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 콤마 해가지고 특징들이 나열돼 있죠? 특징들이. 자, 이 특징들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복공집이 모두 높다로 풀면 다 풀려요. 복잡성이 높으니까 엄격하게 규정된 직무죠. 그러니까 최대한 잘게 쪼개져 있죠? 그리고 규정 규칙 절차가 세세하게 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징들. 자, 기계적 구조는 복공집이 모두 높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의미를 알고 이거를 풀면 다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적 구조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내적 통제에 따른 예측 가능성의 장점이 있어요. 자, 이 기계적 구조에 속하는 거 대표적인 게 베버의 관료제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보게 될 기능 구조가 여기에 속해요. 자, 반면 유기적 구조는 어떻습니까? 역시 유기적 구조의 특징들이 쫙 나열이 돼 있죠? 콤마에서. 자, 이것도 역시 유기적 구조는 복공집이 모두 낫따로 풀면 다 풀려요. 자, 이런 유기적 구조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제 즉각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자, 팀제, 네트워크 조직, 학습 조직이 이 유기적 구조에 속해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표 보세요. 표 보시면 자, 기계적 구조하고 유기적 구조를 이제 대비시켰는데 특히 표, 조직 특성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조직 특성 보시면 먼저 기계적 구조는 직무 범위가 좁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직무 범위가 좁아요? 복잡성이 높으니까 분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거지, 넓은 게 아니라 좁은 거죠. 수평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잘게 쪼개다 보니까 직무 범위가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표준 운영 절차, 규정 규칙 절차가 많죠. 공식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범위 좁고 규정 규칙 절차가 세세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 레일 간의 권한 책임 관계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수직적 분할 정도가 높으니까 계층 제고, 상명하복하는. 그리고 뭐 기계적 구조다 보니까 철저하게 공식적이고 몰인간적인.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반면 유기적 구조는 대비적으로 직무 범위 넓죠. 왜요? 복잡성이 낮으니까. 그리고 공식성이 낮다 보니까 규정 규칙 절차 적죠. 그리고 이제 직무 범위 넓고 규정 규칙 절차가 적다 보니까 니 레일 간의 권한 책임 관계가 모호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채널이 상명하복이 아니라 이제 수평적 또 수직적으로 다양한 채널이 분화가 되어 있고 비공식적이고 인간적인 대면 관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를 대별을 시킬 때요, 크게 이렇게 비교할 때 기계적 구조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갖느냐, 유기적 구조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갖느냐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기계적 구조가 기능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구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이 기능 구조하고 사업 구조를 결합한 매트릭스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수평 구조, 팀제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등장한 네트워크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 5가지 모형을 볼 건데, 이 기능 구조가 대표적인 기계적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구조하고 네트워크 구조가 대표적인 유기적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유기적 구조, 순서 꼭 기억하세요. 로서의 특징을 갖지.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자, 그림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자, 이제 구조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조직 구조 모형에서 줄치세요.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릭스, 수평, 네트워크 구조로 갈수록 다음에 끊고 어떤 구조? 유기적 구조의 특징을 지닌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로마자 2번을 볼 건데, 요 5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볼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205페이지 요 5가지 모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